이번 KBO 스토브리그 최고 빅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메이저리그로 갔던 김광현 선수가 4년 동안 151억을 받고 복귀를 했는데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금액이죠. KBO 역대 FA 금액이 최고가 이대호의 4년 150억이었고, 물론 올해 나성범 선수가 150억을 받았지만 그건 6년에 받는 거였고, 어쨌든 4년 150억이 역대 최고 대우였는데 거기에 1억을 더 줬기 때문에 SSG는 김광현을 역대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를 담았고, 거기에 김광현 선수도 뭐 직장 폐쇄의 역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시 KBO 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SG의 류성규 단장 또 이런 말을 했죠. 이 사진이 그 김광현 입단식에서 찍은 사진인데, 추신수, 김광현, 최정까지 리그를 대표하는 초특급 슈퍼스타 3명을 동시에 가진 팀이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세 선수는 한국 야구 역사를 기록하면 무조건 언급이 될 선수들이니까 이 세 선수가 한 팀에 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볼거리가 될 것 같고, 요 151억을 받은 것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슈가 된 게 올해 2022 시즌에 김광현 선수의 연봉입니다. 151억 중에 무려 81억이 올해 받는 연봉입니다. 보통 KBO 리그 구조상은 이 151억 중에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계약금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4분할해서 매년 연봉으로 받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 연봉으로만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1억을 받는 거예요. 당분간 한 몇십 년간 깨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역대 최고 단일 시즌 연봉 선수로 김광현 선수가 남았고, 이게 사실 좀 비정상적인 계약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한번 보니까, 다음 시즌부터 도입되는 셀러리 캡 제도 때문에 SSG가 전략적으로 이런 계약을 했다는 거죠. 내년부터 이제 셀러리 캡이 적용이 돼서 팀 선수들의 연봉에 상한이 걸리니까, 그 셀러리 캡이 적용되지 않는 올해 김광현 선수 연봉의 대부분을 지급을 해서 내년부터 있을 셀러리 캡에서 좀 부담을 줄이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KBO 리그에 시행되는 셀러리 캡 제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포츠에서 셀러리 캡이라는 거는 리그 차원에서 특정 팀이 무작정 돈을 쓰는 걸 막기 위해서 팀 연봉 총액의 상한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어떤 리그에서 100억이 셀러리 캡으로 지정이 되면 선수단 총 연봉 합이 100억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약을 만드는 셈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셀러리 캡에는 하드 셀러리 캡과 소프트 셀러리 캡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드 셀러리 캡은 아까 말했던 고 연봉 총액 상한선을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소프트 셀러리 캡은 연봉 상한선이 100억이라도 120억, 130억, 150억 돈을 쓸 수는 있어요. 쓰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상한선을 넘어가는 연봉을 쓰지 못하게 막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KBO 리그에서 도입하려는 셀러리 캡 제도는 이 소프트 셀러리 캡 제도입니다. 특정 상한선을 정해놓고 여기를 넘어가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제도니까, 결국 내년부터 시행될 셀러리 캡 제도를 알아보려면 요 상한액이 얼마냐, 그리고 요 상한액을 넘었을 때 페널티는 얼마냐, 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 제도를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KBO 리그 셀러리 캡을 알아보면, 일단 상한액은 아직 얼마로 정하진 않았어요. 아마 이번 시즌이 끝나고 정해질 것 같은데, 상한액은 작년 시즌이랑 올 시즌 두 시즌 동안 각 팀별로 연봉 상위 40인 선수들의 연봉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평균을 내죠. 그리고 그 평균 금액의 120%를 셀러리 캡 상한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봉에는 총 3가지 개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계약 연봉,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는 연봉이 포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옵션 또 여기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경기 출장 시 뭐 몇천만 원을 더 주겠다, 10세이브 달성 시 몇 억을 주겠다, 이런 옵션으로 받는 것도 다 요 셀러리 캡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FA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잖아요. 요 계약금도 n분의 1로 해서 다 매년 셀러리 캡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년 40억 계약을 했는데 이 중에서 20억이 계약금이다, 그러면 이 20억을 4분의 1로 해서 매년 5억씩 셀러리 캡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금액의 120%를 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요 셀러리 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은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상한액을 넘을 시에 페널티가 있는데, 일단 한 번 요 상한선을 넘었다 그러면 그 초과분의 50%를 제재금으로 KBO에 지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상한액이 100억인데 우리 팀 연봉이 120억이 됐다, 그러면 20억만큼 오버를 한 거잖아요. 요 20억의 50%만큼을 제재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10억을 벌금식으로 내게 된다는 거죠. 2년 연속으로 이 상한선을 어겼다 그러면 이 초과분의 100%를 내고, 게다가 1라운드 지명권이 9계단이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라운드 두 번째 픽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9계단 내려가서 전체 11번 픽으로 바뀌는 거니까 사실상 1라운드 지명권을 잃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재는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3년 연속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150%의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까지 하락을 하니까 굉장히 팀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요 셀러리 캡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게 될 텐데, 메이저리그 구조를 굉장히 잘 차용을 해왔습니다. 메이저리그와 거의 이제 흡사하게 내용을 가져왔는데, 메이저리그 셀러리 캡을 보면 상한액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MLB가 직장 폐쇄에 들어가면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요 셀러리 캡 상한액이었어요. 왜냐하면 셀러리 캡 상한액이 줄어들면 선수들이 전체 연봉의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반대로 구단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 셀러리 캡이 낮은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선수 노조랑 구단 측이랑 굉장히 극렬하게 대립을 한 게 셀러리 캡 상한액이었는데, 결국 타결이 된 거는 올 시즌에는 2억 3천만 불, 팀당 2억 3천만 불까지는 페널티 없이 쓸 수 있고, 만약에 2억 3천만 불을 넘겼다, 한 번 넘기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 초과분의 20%를 사치세로 냅니다. 3년 연속으로 초과를 한다? 그렇게 되면 초과분의 50%를 사치세로 내니까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거고, 여기에 근데 메이저리그는 추가 페널티가 있어요. 즉 2억 3천만 불이 상한선인데 2억 3천50만 불을 쓴 팀이랑 3억 불을 쓴 팀이랑은 페널티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많이 초과할수록 부가세가 붙습니다. 2천만 불에서 4천만 불을 오버하면 좀 부가세가 붙고,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오버를 하면 더 높은 부가세가, 그리고 6천만 불을 오버하면 60% 부가세가 붙으니까 이게 실제로 이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요게 적진 않았는데, 요 구간에 해당하는 팀들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이 10칸이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것까지 고려하면 MLB도 돈을 무작정 막 쓰기는 부담이 되는 구조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손꼽히는 부장구단들은 사치세를 내면서도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뭐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제도를 KBO가 모방을 해왔지만 조금 차이점도 있습니다. FA 계약을 한 선수들의 연봉을 어떻게 페이롤에 반영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KBO 리그는 FA 계약 시에 매해 받는 연봉만큼 페이롤에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년 100억 FA 계약을 한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계약금이 40억이고 1년 차에는 연봉 5억, 2년 차에는 10억, 3년 차에 15억, 4년 차에 30억을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은 40억을 n분의 1을 합니다. 4년 계약이니까 1년당 10억씩 따박따박 물리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 연봉, 각 해의 연봉만큼 페이롤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1년차 연봉은 5억이니까 10억 플러스 5억에서 15억이 반영이 되고, 4년차에는 10억 플러스 30억에서 40억이 반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구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셈이죠. 왜냐하면 구단 입장에서는 나름 전략적인 무브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올 시즌은 페이롤이 굉장히 크지만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페이롤이 작아진다. 그러면 새로운 FA 선수를 계약을 할 때 첫 해 연봉을 많이 줄이고 두 번째부터 많이 준다, 뭐 이런 식의 전략적인 사고가 가능하니까 운신의 폭이 넓은 건데, 메이저리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총액 나누기 연수로 해서 그걸 페이롤에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 1억 불의 FA를 계약을 하면 이걸 몇 년에 걸쳐서 받든 상관없이 무조건 1년에 2,500만 불씩 딱딱 페이롤에 반영을 하는 거죠. 어쨌든 KBO는 매해마다 다르게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김광현 선수도 첫 해 연봉을 확 몰아주고 나머지의 페이롤 부담을 줄이고, 김광현 선수뿐만 아니라 SSG는 이런 굉장히 전략적인 무브를 잘 하고 있는데, 문승원 선수, 박종훈 선수도 연장 계약을 맺었잖아요. 박종훈, 문승원 이 세 선수 다 첫 해 많은 금액을 받아서 내년부터 이제 셀러리 캡 부담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한도를 얼마로 지정할 것이냐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메이저리그에도 옵션이 포함이 되지만 메이저리그는 옵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뿐더러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가능한 범위이긴 한데, KBO 리그는 일단 옵션이 공개가 되지 않고 선수들마다 옵션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신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 계약하는 선수들마다 옵션을 많이 넣는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기본력을 선택하면 따로 옵션 없이 그냥 연봉을 받고, 목표형은 그 기본력에 비해서 연봉을 10% 적게 주는 대신 옵션을 더 크게 넣는 겁니다. 도전형은 20%를 적게 받는 대신 옵션을 그만큼 많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연봉의 10%, 20%가 막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옵션을 달성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 시즌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지 추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일단은 어바웃으로 좀 계산은 한 게 있는데, 그 SBS의 이성훈 기자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요런 이제 직접 본인의 취재한 바 그리고 계산한 바를 공개를 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뭐 100억 언저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팀 전체 연봉이 40억 대니까 굉장히 지금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 김광현 선수 한 명의 올해 연봉이 81억인데 선수단 전체 연봉 합이 이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요 하나는 리빌딩을 빡세게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요 금액은 이제 인센티브 100% 달성을 했다고 추정했을 때의 금액이라고 하고, 뭐 당연히 요 인센티브가 100% 달성이 안 될 테니까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00억에서 110억 정도가 이제 셀러리 캡 상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한다. 그래서 대체로 한 105억 정도가 셀러리 캡이 될 것이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2월 말에 써진 이제 포스트거든요. 근데 그 후로 핵폭탄이 하나 터진 게 아까 그 김광현 선수의 연봉 81억입니다. 아까 봤지만 한 팀 40명 연봉 합이 80억이 안 되는 팀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한 명이 딱 받아버리니까 40인 평균값에서 영향을 줄 정도로 큰 금액이라는 거죠. 언뜻 해봐도 10개 팀으로 나누면 한 팀당 8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두 회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두 시즌 평균 약 4억의 상승 효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까 105억에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한 뭐 105억에서 한 110억 선에서 셀러리 캡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팀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쉽게 예상이 되지 않기는 해요.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생겼는데 좀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과연 KBO 리그에 셀러리 캡이 꼭 필요한 것인가? 요 셀러리 캡이라는 게 왜 등장을 했냐면 결국에는 리그의 흥행을 위해서거든요. 미국 메이저리그를 봐도 그렇고, 빅마켓 팀,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팀과 스몰마켓 팀, 돈을 조금밖에 못 쓰는 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셀러리 캡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편차를 좀 줄이자, 그리고 편차가 줄어야 리그가 한 팀이 독주하지 않고 리그가 더 재밌어진다 라는 논리에서 시작한 게 이제 셀러리 캡인데, KBO에 과연 빅마켓과 스몰마켓이 존재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하고 9개 구단 다 재벌 기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모기업에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요 정책에 따라서 돈을 확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멈추기도 하고, 뭐 이런 모기업의 요소에 의해서 돈 쓰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지, 결코 KBO 리그에 이 팀은 돈을 못 쓰는 팀, 이 팀은 많이 쓰는 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요 셀러리 캡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냥 구단 쪽에서 돈을 쓰기 싫으니까 이걸 너도 쓰지 말고 나도 쓰지 말자, 이런 식의 약속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들긴 합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KBO 리그가 기본적으로 이제 흑자를 내는 리그가 아니잖아요. 선수의 몸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 게 리그의 존속에 도움이 되느냐, 또 그런 말도 일리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선수 몸값의 정상화를 해야 구단들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지출을 쭉 해나가야 지속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논리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반대로 뭐 빅마켓 스몰마켓 크게 차이점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캡만 씌워서 연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받아야 야구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그래야 좋은 인재가 리그에 유입되고 또 리그가 더 커지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로 가는 건데 그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막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이해가 가거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끝에 내년부터는 이제 셀러리 캡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실제로 요 셀러리 캡 연봉을 계산해서 요 전략을 짜는 게 팀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프런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KBO 리그도 아직 그 정도로 고도화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일단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보완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는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한 가지 굉장히 팬 입장에서는 중요한 볼거리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